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50대 후반에 어찌 보면 이른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통보받다 보니 마음이 영 좋지 않더군요. 그래도 이 회사에서 내가 3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했던 곳인데 끝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내 집 마련하고 아들, 딸 시집 잠깐 다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회사와 함께했던 세월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말만 들어봤지 내가 여기에 해당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데 막상 이렇게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으로 낙인되어 분류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나도 이제 정말 이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전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고 싶었기에 회사에 따지고 매달리는 게 아닌 조금의 여지도 없이 밀어넣는 것 마냥 그냥 회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상 회사를 나오고 다음 날에 저도 모르게 출근을 하려고 정장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서 넥타이를 메고 있더군요. 버릇과도 같은 행동이었죠. 이미 입은 옷을 다시 벗으려고 하니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으니 나와서 드시고 출근하라는 소리였죠. 아내에게만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는지 아내의 반응도 왠지 낯설 것 같고 그리고 또 얼마 전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나서 그동안 모아둔 돈도 넉넉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갈지 조금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아내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가짜 출근을 했습니다. 목적지도 행선지도 없는 지하철에 몸을 실고 들어가니 역시나 여느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더군요. 점점 사람들은 한 명씩 제각기 자신의 직장 근처에서 내렸고 러시아워로 한동안 몰아친 출근길 지옥철도 이제 그냥 평범하고 한산한 지하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난 종로 어딘가에 내렸고 거리를 서성이며 근처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더군요. 바둑을 두시는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그냥 넋놓고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등등 별의별 할아버지들이 가득했는데 내가 그곳에서 가장 어려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아직 환갑도 안 된 나이거든요. 그때 생각했죠. 난 저들보다 젊다면 젊고 내가 아직은 이 무리에 낄 사람은 아니란 걸 말이죠.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축 처진 어깨와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눈을 반짝이며 다른 일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때 눈앞에 벼룩시장이 보였고 생전 쳐다보지도 않았던 벼룩시장을 공원 한켠에서 펼쳐보았습니다. 구인 광고란을 보던 중 그중 유일하게 눈이 가는 구인 광고가 있었는데 50대 이상 퇴직자 환영이라고 써있는 남자를 구하는 광고였죠. 당장 전화를 걸어봤는데 우선 직접 오셔서 면접을 보라 하기에 시간을 정하고 면접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어느덧 시간은 점심때가 지나가고 있었고 저도 허기를 좀 채워야 했습니다. 권고사직 스트레스로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고 나왔기에 허기가 많이 찾아왔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할아버지들이 유독 많이 가는 조그만 식당이 있더군요. 저도 그곳으로 발길을 돌려보니 국밥 한 그릇이 다른 곳과 비교될 정도로 싸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길 많이 찾는구나 싶었죠. 국밥 한 그릇을 푸짐하게 담아주시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선 이렇게 젊은 양반은 오랜만에 본다면서 맛있게 드시라면서 더 푸짐하게 국밥을 담아주더군요. 이렇게 젊은 사람은 여기서 또 처음 보네. 많이 드시구랴. 그때 느꼈습니다. 아, 그래, 난 아직 젊은 거구나 하는 걸 말이죠. 국밥을 먹고서 아까 면접을 보기로 한 곳으로 갔습니다. 4층 건물 4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죠. 사무실 입구에는 갖가지 건강식품, 식료품, 식재료 등이 가득했고 저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 남자들이 사무실 여기저기를 오가며 자기의 할당량을 정하듯 정신이 없더군요. 대부분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여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여 일을 하는 듯 하였습니다. 면접 보러 왔다고 하니까 그때 한 여자 직원이 사무실로 안내했고 그 안에서 면접을 봤는데 저보다는 10살 정도는 많아 보이시는
60대 남자분이 이곳의 대표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자세히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회사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식품을 파는 곳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팔기만 하면 어르신들이 안 산다고 하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에게 홍보한 뒤 시간을 정해서 어르신들을 모아두고 짧게 노래도 불러주고 만담도 해주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잘 팔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외모를 쭉 훑어보시더니 반듯하게 잘생기셔서 할머니들이 좋아할 것 같다며 내일부터 당장 일할 수 있냐고 하길래 이 나이에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일을 주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알았다고 하고 출근하기로 했답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 여느 날처럼 정장을 입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집을 나섰죠. 그러자 회사 앞에는 봉고차가 두어 대가 있었고 저보고 그중 한 대를 타고 나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가 팀장으로 있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어려운 것 없다면서 저희와 같이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봉고차 안에 탄 우리 팀은 저 포함하여 총 4명이었는데 팀장은 물론 팀원 모두가 다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저처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거나 느지막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더군요. 봉고차 뒤편엔 각종 건강식품이 한가득 실렸고 우리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도 쪽으로 차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마을에 내려 미리 정해둔 곳에 건강식품을 나르고 준비를 하니 마을 할머니들이 한두 명씩 모이시더라고요. 그중엔 할아버지들은 한 명도 없으셨답니다. 오직 할머니들만 가득했지요. 어느덧 2층에 마련된 장소에 꽉 찬 할머니들. 팀장이 할머니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아들 같은 우리들이 어머님들 앞에서 재롱 한번 부려보겠다며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농담 섞인 말과 함께 노래 한 곡을 뽑는데 아주 할머니들 좋아서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때 나머지 팀원 2명이 할머니들에게 건강식품 사라고 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엔 나중에 산다고 노래에만 집중한다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팀원의 손을 꼭 잡고서 이거 얼마냐고 말하며 자기가 하나 팔아준다고 하는 할머니도 계셨죠. 그렇게 전 지켜보기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제 오른손을 꽉 잡으시고는 저를 끌어당기시며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왜 보고만 서 있어? 나한테 입 안 팔 거야? 라고 하는데 순간 얼어서 당황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잘생겼네. 우리 영감처럼 잘생겼어. 라고 하시길래 제가 할머니에게 영감님은 어디 가셨냐고 하니까 뭐로 뭐하냐며 이미 저 세상 사람 된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서 할미가 이거 하나 팔아줄 테니까 걱정 말라며 어디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길래 얼떨결에 건강식품 하나를 가져다 주니 자기가 사겠다고 하더군요. 전 이거 하나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팀원에게 얼마에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25만 원이었습니다. 시골 할머니 아이에 25만 원이면 큰돈일 텐데 이런 걸 선뜻 사주시다니 너무나 놀라웠죠. 한바탕 그렇게 할머니들과 보낸 시간이 흐르고 늦은 점심 겸 저녁을 우리 팀끼리 같이 먹고 있었죠. 화두는 저였습니다. 인기 많으시다고 하면서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인상이라며 그렇게 쉽게 물건 파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왠지 용기가 생겼고 다음 날부터 전 다른 곳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역시 저에게 붙어서 물건을 사주시는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일을 1년 정도 했는데 아내도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갔던 곳을 또 가고 자주 반복하는 시스템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가 내가 전에 갔었던 곳의 할머니들은 저를 다시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오늘은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자기네 집에 오면 물건 사준다고 하는 할머니들도 있었고 제 얼굴 여기저기를 만져보며 저보고 여전히 잘생겼다고 하는 할머니들도 계셨답니다. 1년쯤 해보니 이 일을 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왜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전 그 일을 딱 1년 뒤 그만두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지금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여행객이 모이는 곳에 조그만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커피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는 아내와 저이기에 이 또한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 그런지 나름 모든 게 수월하더군요. 다행히 손님들은 우리 가게를 찾아주었고 큰돈은 아니지만 늦은 나이에 아내와 노후 생활을 이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듯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권고사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린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은 나이이니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60대 모두 힘냅시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